안녕하세요. 파고다 2021년 10월 10일 적중특강 진행하게 된 신촌파고다의 끝토익 LC 최민지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해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상단에 특강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고 토익 시험 대비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10월 10일 시험 대비 문제팩과 MP3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이후에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저랑 같이 채점하고 문제 풀이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는 전제하에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트 1 민지쌤의 전략. 우리 파트 1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장 알맞게 묘사하는 문장을 듣고 골라주는 건데요.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한 가지를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정답을 알아들어야지 이것보다는 틀린 것들을 잘 없애서 그나마 가장 적절한 하나를 고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인물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물 사진에서 사람이 한 명 등장했을 때는 무조건 남자가 뭐뭐를 하고 있다, 여자가 뭐뭐 하고 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주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동사와 목적어를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이 만약에 2명 이상, 그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있을 때는 남자의 동작인데 여자가 뭐뭐를 하고 있다, 아니면 여자의 동작인데 남자가 뭐뭘 하고 있다, 이렇게 혼란을 줘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문장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A woman is holding a book, 여자가 책을 들고 있다, 이게 맞아야 되는데 A woman is holding boxes, 상자를 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book, box,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게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물 사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1에서 거의 4, 5문제가 인물 사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한 명 등장했을 때는 남자가 뭐뭐 하는 중이다, 아니면 여자가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동사와 목적어를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린 보기들을 신경을 쓰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는 여자가 책을 들고 있는데 문장이 A woman is holding boxes 라고 나오면 책이 아니고 box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진에 만약에 사람이 2명 이상, 그래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이랬을 때는 남자의 동작인데 여자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우리를 낚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물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물 사진에서는 주어부터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자가 어디에 놓여져 있다, 아니면 의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주어 신경 쓰시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반만 맞는 문장들 신경 써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서 애초부터 나오지 않은 물건은 당연히 오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s, are, being, pp. 해석은 뭐뭐 되는 중이다, 뭐뭐 되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 알고 계시죠? 우리 사물이 뭐뭐 되고 있다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사진 안에 사람이 등장해서 그 동작을 해주고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옮겨지는 중이다 라고 하려면 사람이 의자를 옮기는 동작을 해줘야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동작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 같이 그냥 얘기하면서 식탁에 앉아 있네요. 그러면 우리 보기 A1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Some napkins are being folded. 자, napkins are being folded. 냅킨들이 접히는 중이다, 뭐뭐 되는 중이다, be, being, pp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 안에서 냅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A번 보기 틀렸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B 들어볼게요. B. Some people are entering a dining room. 동사가 뭐였죠? B. Some people are entering a dining room. entering, 들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들 앉아있지 들어가고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B번도 역시 오답. 그 다음에 C는 C. A vase is being placed on the counter. 자, 방금 주어가 정말 이상한 발음이 들렸는데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죠. 이 친구
꽃병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발음은 vase, 미국식 발음이고요. 방금 문장에 나왔던 발음을 다시 들어보자면 C. A vase is being placed on the counter. vase 이렇게 영국식 발음이 나왔네요. 자, 우리 이렇게 vase, vase 두 가지 발음이 있을 때는 시험에서 당연히 vase라는 발음으로 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 우리를 틀리게 하고 싶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은 꽃병이 놓여져 있다. 카운터에. 근데 지금 이 카운터는 요 식탁을 칭하는 건데요. 보통 판판한 책상류를 전부 다 카운터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근데 이 카운터 위에 꽃병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 자,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보기 D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들어봅시다. D. People are having a meal at the table. 뭐였어요? D. People are having a meal at the table.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중이다. 그래서 네, D번이 정답이 맞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사진에서 어떤 표현을 볼 수가 있냐면 이 모든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사용 중이다 라는 표현을 occupied, 그리고 또 in use, 그리고 taken 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지금 뭐 수저, 포크, 나이프 같은 식기가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을 cutlery, tableware, 그리고 silverware. 특히 silverware는 은색으로 된 은식기를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에도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상인과 손님이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있고 또 여기 이렇게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면 A번 들어보실게요. A. She's reaching into her purse. 자, 동사가 뭐였냐면 A. She's reaching into her purse. reach into, 어디에 손을 넣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가 가방 안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purse, 지갑 아니면 핸드백. 여기서는 핸드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일단 A번은 오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B. She's shopping at an outdoor stand. 여자가 쇼핑하고 있대요. 다시 한번. B. She's shopping at an outdoor stand. outdoor stand. outdoor은 야외. 그리고 stand는 가판대라는 뜻인데 여기 우리 stall이라고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야외 가판대에서 쇼핑하는 중이다. 그러면 B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C 들어볼게요. C. He's chopping some fruits on a board. 자, chopping, 무언가를 썰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board는 도마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우리는 cutting board.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정확하게 도마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남자가 썰고 있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기 D번 들어볼게요. D. He's handing the woman a paper bag. 자, 동사가 뭐였냐면 D. He's handing the woman a paper bag. hand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handing, 건네주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를 건네줘요? paper bag. 근데 이 사진 안에 지금 paper bag이 없어요. 종이 가방이 없죠? 그래서 이 D번도 오다. 자, 그러면 우리 part 1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part 2를 넘어가 볼게요. 자, part 2에서는요, 일단 질문이 하나 나왔을 때 보기 3개 중에서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대답을 찾아주는 영역인데요. 우리 총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part 2에서 중요한 것도 part 1과 마찬가지로 틀린 것들을 다 잘 없애서 그나마 가장 적절한 한 가지를 정답으로 골라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를 푸실 때 머릿속으로만 들으면서 OMR 카드에 마킹을 하면은 A번이 정답이었나 B번이 정답이었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나만의 표시, O, X, 세모, 별표 같은 표시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험지가 다 이렇게 7번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8번, 9번, 10번, 30번까지 전부 다 이렇게 문장이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Mark your answer 이 세 가지 단어를 A, B, C라고 생각을 하고 A번이 아니면 X,
B번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별표. 근데 C가 정답이네? 그러면 C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을 C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얘네한테 하기 싫으면 여기 뒤에 있는 단어 your answer sheet 얘네를 이용해서 또 뭐 아니네, 맞았네, 아니네 이렇게 표시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꿀팁이 있는데요. 뭐냐면 정답이 A번일 것 같을 때 바로 A번을 고르고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C까지 긴장을 해서 잘 들어주셔야 한다는 거. A번이 정답인 것 같지만 뒤에서 더 적절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Part 2의 오답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는 틀린 것들을 잘 없애서 한 가지 정답을 고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오답 유형이 사운드 오답과 연상 오답, 그리고 의문사의 yes, no 오답, 대명사 오답, 또 이런 문장들의 명사 오답 등등이 있어요. 자, 한 가지씩 얘기해 보자면 우리 사운드 오답은 질문에서 나온 어떤 단어가 보기에 다시 똑같이 발음이 들리거나 비슷한 발음으로 소리가 들렸을 때 오답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연상 오답은 또 문장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을 듣고 그냥 떠오를 수 있는 아무 이야기를 랜덤하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연상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의 yes, no 오답은 자, 의문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누가, 언제?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전혀 말이 되지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에서 네, 맞습니다. 어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who, what, which 같은 질문에서 yes나 no로 시작하면 뒤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오답이구나 할 수가 있는데 yes, no 뿐만 아니라 같은 느낌이 of course, 당연하죠. 아니면 sure, 그리고 right, 맞아요. 뭐 이런 아이들도 yes, no의 시리즈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대명사 오답은 뭐냐면 우리 질문에서 그렇게 지칭할 대상이 없는데 만약에 보기에 he, she, they, it, 그, 그녀, 그들 이렇게 나오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오답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평서문,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그리고 부감 의문의 명사 형태로 말하면 오답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평서문, I bought a new laptop. 내가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갑자기 답변에서 a department store, 백화점, 명사. 어때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들의 이제 명사가 나오면 바로 오답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푸셨던 문제 3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Number 3. When will the product launch be held? 자, 의문사는 when이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en will the product launch be held? 네, 상품의 런칭이 언제 열릴 것인가요? 언제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보기는 A. Her talk was informative. 뭐라고 했죠? A. Her talk was informative. 자, 맨 앞에 her talk, 그녀의 연설이 informative,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에 그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대명사 오답. A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B 들어봅시다. B. At least 3 product samples. B. At least 3 product samples. 최소한 3개의 제품 샘플들. 자, 우리 일단요, 질문에서 product launch가 나왔는데 product sample, 이렇게 똑같은 단어 product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줬죠. 그럼 이게 바로 사운드 오답이에요. 해석하면 최소한 3개의 상품 샘플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보기 C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C는 C. It's on the program. 근데 우리가 when이라는 질문에는 언제, 뭐 무슨 요일, 몇 시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보기가 나왔어요. C 다시 들어볼까요? C. It's on the program. 해석은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써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프로그램은 팜플렛 같은 종이를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딱 직접적으로 언제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거기를 보면 나와 있단다라고 우회적으로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보기 C처럼 우회적인 정답이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 It's listed in a pamphlet. 마찬가지 팸플렛에 실려 있습니다. 팸플렛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세요. 그런 얘기고요. 또 Haven't you checked the program?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거기에 써 있는데 그거 안 봤나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도 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가볼까요? 들어봅시다. Number 4. Who should I send these revised slides to? 자, Who should I send? 여러분, 우리 should I 이 친구는 뭐뭐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 should I send? 누구한테 보내야 할까요? 이 수정된 슬라이드를 그런 얘기였네요. 자, 그러면 A번은 A. Only on one side. 우리 slide란 단어가 나왔는데 one side 발음이 비슷하죠? 그럼 이거 사운드다. 해석은 한 면에만, 한쪽에만 이런 뜻이었어요. 말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보기 B. B. I received it just now. B. I received it just now. 제가 그것을 지금 막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 방에 얘가 오답이구나 정답이구나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질문에서 revised slides 했는데 I received. 그럼 revised, received 약간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위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토익에서는 사운드 오답으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C를 한번 들어볼게요. C. Didn't your manager tell you? 아까 들었던 역질문 같은 스타일이죠. 다시 한번. C. Didn't your manager tell you? 관리자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당신 못 들었어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못 들었어요? 그런 식의 문장이죠. 그래서 얘도 C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우회적인 정답을 살펴보자면 I'm not in charge of that. In charge of. 해석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무엇을 맡고 있는 이죠. 그래서 저 그거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그거 담당자가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저 모릅니다. 같은 뜻의 우회적인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You'll have to ask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 몰라요. 같은 우회적인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들어봅시다. Number 5. What subway will take me to the theatre? What subway? 우리 what이란 의문사는 이렇게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what 바로 뒤 명사를 키워드로 잡으시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하철이 내가 극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떤 지하철을 타야 하나요? 자, A번 들어봅시다. A. About 30 minutes. 약 30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하철? 30분.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질문이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말이 될 수 있는 의문사 혼동오답. 여기서는 what인데 실제로는 how long에 맞는 대답인 의문사 혼동오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B. Look at the map behind you. 지도를 보세요. 당신 뒤에 있는 지도를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알려주기 싫고 그냥 지도를 봐. 뭐 이렇게 나쁜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B번이 또 정답이 될 수 있죠. 오늘은 계속 간접적인 정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C 들어봅시다. C. It will be a great performance. 좋은 공연일 거예요. 우리 지금 질문에 theater, 극장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공연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단어. 이게 바로 뭐였죠? 연상오답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Number 6. How much does it cost to ship a package overseas? 자, 맨 앞에 how much가 나왔죠. 우리 해외로 패키지를 ship, 배송을 보내려면 얼마가 드나요?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질문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How much does it cost to ship a package overseas? How much? 그러면 답변은 A. It depends on where it's going. 뭐라고 했어요? A. It depends on where it's going. It depends.
depends. 우리 depends on이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해석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에 달려있어요. 딱 얼마는 아니고 여기 가면 얼마고 저기 가면 얼마고 그래서 어디 가는지에 달려있어요. 우리 얘도 간접적인 정답으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B를 또 들어봅시다. B. Express delivery, please. B. Express delivery, please. 자, 이 친구는 특급 배송 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우리 ship a package 소포를 배송하다라는 얘기가 delivery랑 같은 얘기니까 연상된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C는 C. Normally between 5 to 10 days. 5일에서 10일 사이예요. 이 친구는 배송하는 기간을 얘기하니까 또 오답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how long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의문사 혼동 오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또 우회적인 답변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또 보자면 일단 it depends. 자, 아까는 depends on까지 나왔는데 여기선 그냥 it depends에서 문장이 끝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문장은 it's up to 명사. 자, 보통 이 명사 자리에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it's up to you. 그건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아니면 it's up to our manager. 우리 관리자한테 달려있어요. 같은 멘트. 그래서 무언가 딱 정해져 있게 대답해주지 않고 간접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문장들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7번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7. Has the science professor's flight from London been delayed? 좀 길었죠. 우리 맨 앞에 has로 시작했는데 이런 게 바로 일반 의문문이에요. 자, 그러면 맨 앞에 has보다는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위주로 듣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그렇게 들어볼까요? Has the science professor's flight from London been delayed? Professor's flight delayed.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의 비행기가 지연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A. I can check the status on my phone. 자, 맨 앞에 I can check. 내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죠. A. I can check the status on my phone. status, 현황을 핸드폰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또 도착을 했다, 안 했다, 지연이 됐다, 안 했다 바로 말해주지 않고 내가 한번 봐볼게 라고 해서 얘도 우회적인 정답으로 답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B는요. B. He'll be able to sign it tomorrow. he라고 했는데요. B. He'll be able to sign it tomorrow. 이 문장을 보고 선생님 이거 대명사 오답 아닌가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he라는 사람이 이 프로페서를 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명사 오답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안 되냐면 내일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서 뭔가 서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일 서명을 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기 C는 C. It's for a new research project. C. It's for a new research project. 그것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겁니다. 얘도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오답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간접적인 답변들이 어떤 게 또 존재할 수 있냐면 Let me check for you.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I can check과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I'll find out.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저도 알아볼게요. 같은 답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8번 넘어가 볼게요. Number 8. The article should be no more than 500 words long. Number 8. The article should be no more than 500 words long. 자, 평서문이었는데요. 기사는 500자 길이를 넘으면 안 됩니다. 라는 평서문이었어요. 자, 그럼 기억나시나요? 평서문에는 명사 같은 건 오답이다. 자, 들어봅시다. A. A newspaper column. 신문 칼럼. 여러분 이거 어때요? 명사죠. 그럼 오답이고요. B는 B. No, I think it's a short commute. 자, no까지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도 short commute. 출퇴근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long, short. 그러면 어떤가요? 길고 짧은 거 연상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C는 C. Where did you hear that? 어디서 들으셨나요? 기사가 500자 길이가 되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얘도 제일 적절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또 간접적인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요. Number 9. What should I bring to the online security seminar? 저 What should I bring?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이 온라인 보안 세미나에. 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A번 들어볼게요. A. I reviewed your online application.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죠. 그럼 우린 이제 이거 바로 사운드 답이네 라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B는 B. Didn't you check your messages? 또 저번에 들었던 유형이 나왔네요. B. Didn't you check your messages? 문자들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문자에 뭐를 가져가면 되는지 다 나와 있어. 그거 확인 안 해봤니? 그래서 얘도 간접적인 정답으로 B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C는 C. No, I didn't bring my security badge. C. No, I didn't bring my security badge. 여러분, 우리 what 이거 의문사거든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의문사에는 yes, no를 시작하면 무조건 오답이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저의 보안 배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뒷얘기 들을 필요도 없이 바로 오답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part 2였고요. 이번에는 우리 part 3로 넘어가 볼게요. 자, part 3는 part 4가 마찬가지로 이 음성을 들으면서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읽어주며 동시에 풀어주는 좀 어려운 유형인데요. part 3는 2명에서 3명 대화를 주고받을 때 3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part 4는 한 명이 혼자서 쭉 말하는 담화를 듣고 3문제를 풀어주는 유형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질문과 보기를 반드시 미리 읽으면서 키워드를 파악하시는 거, 그리고 항상 보기를 보실 때 패러프레이징을 생각해 주시는 거. 자, 그리고요, 또 절반만 맞는 보기를 신경 써주셔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요? 라는 얘기에서 여자가 I'll contact the manager. I'll contact the manager. 내가 관리자한테 연락을 할 거야. 했는데 만약에 보기에 I'll meet the manager. 관리자를 만날 거야. 자, 그럼 연락하는 거랑 만난 거랑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린 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번부터 한번 질문과 보기를 살펴보고 문제를 듣고 답을 맞추겠습니다. 자, 일단 10번에서는 여자가 무엇을 하는 것을 forget, 까먹었나요? 잊어버렸나요? 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보통은 이 질문에 여자의 대사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겠는데요. 우리 보기를 봐보면, 자, 1번은 업데이트를 설치한다. 여러분, 근데 업데이트는 새롭게 무언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new version이라든지 new program 같은 얘기가 나와도 같은 얘기다라고 연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기 B는요, 물건을 픽업하는 거예요. 자, 픽업하는 거는 가지고 오는 거니까 우리 grab이라는 단어도 떠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 보고서를 제출하다의 turn in, 제출하다. 쉬운 표현도 뭐 있죠? submit 이거 있네요. 그리고 또 hand in이라는 표현도 제출하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turn in, submit, hand in 이렇게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시작! turn in, submit, hand in.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뒤에서는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거 했는데 우리 연락하다는 전화하는 것도 연락하는 걸 수 있고 이메일 보내는 것도 되고 또 문자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은 우리 남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우선 이 이야기는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장을 반드시 미리 해석을 해놓고 계시다가 이 문장이 들리기 전후의 문맥을 다 듣고 보기를 골라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와 보기를 읽으실 때 이 의도 파악 문제 보기는 적어도 2번 정도는 내가 읽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that's it. 이거는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예요? 라는 멘트인데요. 우리 A번에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 안 하는 거. 그게 포인트이겠죠? 그 다음에 B번은 프로젝트가 take longer.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자, C는 not satisfied. 만족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네, D번은 cost. 갑자기 돈 얘기가 나왔네요. 비용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만약에 돈 얘기가 전혀 아니라면 D번은 바로 탈락시켜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12번. Why should the woman access a program? 자, 여자가 프로그램에 왜 접속을 해야 되나요?
그럼 일단은 왜 뭐뭐를 하느냐라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 나오기 전후를 듣고 또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A번에서는 주문을 하는 거, B는 work hour, 근무 시간들을 기록하는 거, C는 영수증을 스캔하는 거, D는 패키지, 소포를 track, 추적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으면서 답을 맞춰볼게요. Mr. Sharma, do you have a moment? Of course. Is something wrong? Well, I came back from an overseas conference recently, 네, 해외 컨퍼런스에서 돌아왔어요 그랬고요. but I completely forgot to forgot, 까먹었다 했죠. 그럼 이제 집중할게요. back from an overseas conference recently, but I completely forgot to submit my travel expense report. submit my report 들렸죠. travel expense report. 그래서 출장비 보고서 제출하는 거를 까먹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C 나왔고요. 그 다음에 I think the deadline was last Friday. 마감일이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다. Oh, that's it? 자, 어때요? 남자가 지금 그게 단가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린 뉘앙스가 뭐야, 그게 다야? 별거 아니잖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하지 않는다. A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될 수 있겠는데 한번 다음 문장도 들어보시면 Just send the report to my email before you leave today. And 네, 퇴근하기 전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그랬네요. that's it? Just send the report to my email before you leave today, and I'll look it over tomorrow morning.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검토해 줄게. I appreciate it. By the way, By the way. 자, by the way는 우리 아무튼 그리고 그나저나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본론을 얘기하고 싶을 때 아무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by the way 하자마자 또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how should I upload my receipts?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영수증을 어떻게 업로드 하나요? 다시 들어봅시다. I appreciate it. By the way, how should I upload my receipts? It's my first time doing this. 네, 처음이에요. Almost all staff members prefer to use our receipt scanning program. 네, receipt scanning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scanning 프로그램 그랬죠? 자, 그 다음에 You can access it from our server. 네, 우리 서버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영수증을 스캔하기 위해서. 정답이 C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13번 남자가 누구인 것 같나요? 우리 남자의 직업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A번은 rental agent, 임대업자나 임대 중개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은행 관리자, C는 공장 직원, D는 인테리어 장식하는 그런 업자. 그 다음에 14번 남자에 따르면 자,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남자 목소리에서 정답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시간 표현들은 꼭 last year이 아니어도 뭐 on Friday 금요일에 무엇을 했나요? 같은 문제들. 자, 보통 시간 표현을 앞에 말하고 나서 정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정답이 뚜루루루 나온 다음에 언제라고 시간 표현을 마지막에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 문장이 먼저 나온 다음에 시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A번은 신제품이 출시가 된대요. 그리고 B는 manufacturing plant, 제조 공장이 오픈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manufacturing plant는 factory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또 생산 라인, production line 아니면 assembly line, assembly floor 같은 단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C는요, 비즈니스가 relocated. 여러분, relocate가 이제 이전하다, 이사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는 move랑 또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D번은 건물이 renovated. renovate은 보수하다, 개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remodeling 많이 알잖아요. remodeling 그리고 또 improve 얘도 리모델링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확장하다, expand 네, 같은 표현 들렸을 때도 renovate로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문제는 what does the woman 여자가 offer to do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나요? 여러분 offer to do는 상대한테 당신 뭐뭐 하는 거 어때? 제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뭐 해줄게 라고 제안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될 텐데 보통 나오는 멘트는요. I can 내가 뭐뭐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I'll, 내가 뭐뭐를 할게요. 아니면 let me,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뭐 해줄게요. 같은 멘트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A번은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B는 previous owner, 예전 주인한테 연락하는 거. 자, C는 supply를 주문하는 거. 여기서는 주문하다가 좀 포인트가 되겠죠? 네, D는 make a payment, 결제를 하거나 지불을 하는 건데요. immediately, 즉시 그렇게 결제를 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또 들으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Thank you for giving me a tour of the apartment, Mr. Jones. 네, 아파트 구경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네요. 다시 들어볼까요? Thank you for giving me a tour of the apartment, Mr. Jones. I think it's the best one your agency has shown me. 네, 당신의 에이전시가 보여준 가장 최고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이전시는 아파트를 보여주는 곳이니까 아, 이 남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The design is quite unique. I can't believe that this used to be an old factory. 네, 이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해서 예전에 공장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Yes, it's definitely not typical. 네, not typical. typical은 전형적인 아니면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지가 않죠. The old building was restored and then converted into this apartment complex last year.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last year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정답은 앞에 있었거든요. 다시 들어보시면 The building was restored restored, 복구가 되었고 and then converted into this apartment complex last year. converted into, 뭐뭐로 바뀌었다, 개조가 되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건물이 복구가 되고 개조가 되니까 renovated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ll of the units are taken and this is the last one available. 네, 모든 아파트가 이제 다 팔렸고 이게 하나 남은 겁니다. Well, I like it very much, and I want to rent it. 네, 임대하고 싶대요. I can give you the security deposit right now. 자, I can, 내가 뭐뭐 할 수 있어요 라고 여자가 지금 뭐뭐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멘트가 들렸는데요. 다시 들어보시면 And I want to rent it. I can give you the security deposit right now. I can give you security deposit right now. 일단은 deposit이 보증금이나 선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보증금을 드릴게요. 그 말은 페이멘트를 즉시 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대화도 역시나 패러프레이즈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factory는 plant랑 마찬가지인 거고 또 renovate 같은 경우는 우리가 restore이나 convert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꼭 다시 복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art 4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part 4는 2명이나 3명이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한 명이 혼자 해결하는 거다 보니까 스피드가 좀 빠르고 또 우리가 잠깐 집중을 놓치면 금방 문제가 넘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일단 16번은 어떤 종류의 직업이 광고가 되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 A번은 delivery worker, 배달 운전기사나 배달 직원이겠죠. 네, B는 packaging production supervisor, 포장 생산하는 관리자. 그 다음에 C는요, 가르치는 조수나 조교 같은 거. 그 다음에 D는 tow truck, 우리 tow가 견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인차 운전기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에 말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Mondra Limited라는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A번은 free accommodation. 여러분, accommodation은 숙박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호텔, 리조트 아니면 또 우리 lodging이라는 어휘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lodging도 숙박이에요. 특히 영국에서 되게 많이들 쓰는 단어거든요. accommodation, lodging 똑같은 거다. 자, 그리고 free 이게 무료, 공짜를 말하잖아요. free는 complimentary. 네, complimentary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렸을 때도 A번으로 연결을 하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B번은 연말 보너스네요. 우리 보너스는 incentive 아니면 또 extra pay, 네, 추가 급여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C는요, on the job. 이건 이제 직장에서 트레이닝, 훈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D번은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18번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일에 apply for, 지원을 하면 되나요?
자, 얘네들은 A번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되고요. B는 사무실에 가면 되고 C는 job fair, 직업 박람회에 가면 되는데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visit, go, attend 얘네가 다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라는 이야기 나오면 뒤에는 명사들만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job fair, fair 이게 박람회라는 표현인데요. 박람회는 다른 말로 trade show 그리고 exposition 마지막으로 convention 네, 이런 단어들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기 D번은 레즈메, 이력서를 이메일 보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또 들어봅시다. Are you looking to work part-time during the winter? 네, 겨울에 part-time을 찾고 계신가요? Bonjour Limited, the country's #1 packaging company, 패키징 컴퍼니가 is recruiting delivery workers delivery worker를 찾고 있습니다. recruit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A번 그대로 들린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for several branches in the southern Langway area. 네, 이 지역에서 지점들에 찾고 있다. This is an ideal position for local students and those looking for temporary work. 네, 이 지역의 학생들이랑 임시직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다. No prior delivery experience is required. 자, is required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뭐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냐면 For temporary work. No prior delivery experience no prior delivery experience 사전 경험은 필요하지 않다. is required. You will be trained by us and trained by us 했네요. 당신이 우리에 의해서 훈련을 받을 겁니다. no prior delivery experience is required. You will be trained by u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에서 훈련을 해주는구나. 또 C번 고를 수 있겠고요. 마저 들어볼게요. in all shipping and delivery procedures required for the position. Please come to the Bonjour Limited office at 397 네, 오피스에 오세요. please 하면서 얘기를 했죠. Please come to the Bonjour Limited office at 397 Middleton Road to apply. to apply,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무실에 가면 되는구나. B번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요. 19번에 로렌스가 어떤 필드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나요? 라고 했고요. 자, 이번은 정보기술, B번은 journalism이네요. 그래서 언론이죠.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 같은 거. C는 construction, 건설, D는 공연 예술. 그리고 이제 20번 로렌스가 It needs some work라는 문장을 왜 말했나요? 얘도 또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일단 약간의 좀 작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들리기 전후 문맥을 다 듣고 풀어주시는 거. 자, A번은 보수 작업을 요청한대요. B는 다른 프로젝트를 assign, 배정하는 거고요. 네, C에서는 문제를 address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address는 거론하다, 언급하다 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언급하는 거. 그 다음에 D는 reminder, 얘가 알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림이나 공지를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로렌스는 써니아가 무엇을 하는 것을 recommend, 추천하나요? 여러분 recommend, 추천하다 라는 동사는 suggest, propose 이렇게 제안하다랑 마찬가지 뜻인데 보통 이제 조동사 시리즈 can, could, would, should 그리고 또 명령문 아니면 why don't you 당신 뭐뭐 하는 거 어때요? 같은 멘트에서 이 recommend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ABCD는요. A번은 instructional review 검토하는 거. 우리 instruction은 설명 아니면 guideline 지침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rule 아니면 policy, manual 등등의 단어가 instruction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assistance, 도움을 요청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C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고 네, D는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 그래서 meeting 이 정도를 키워드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집중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Hi Sonia, it's Lawrence. I'm calling about the draft of the article you wrote.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Draft of the article. Hi Sonia, it's Lawrence. I'm calling about the draft of the article you wrote. 당신이 썼던 기사의 초안에 대해서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Lawrence는 기사를 쓰는 사람인 거니까 journalism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About the newly reopened Faxford Performing Arts Centre. 자, 방금 전에 Performing Arts Center이라고 우리를 이제 D번으로 낚시를 하려고 나왔었는데 우리 여기 센터에 대한 기사의 초안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센터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저 들어보시면 It needs some work. Newly reopened Faxford Performing Arts Centre. It needs some work. 네, it needs some work 바로 등장을 했네요. 좀 손을 봐야 돼 했죠. 다음 문장 들어보시면 Your story focuses too much on the new interactive computer stations 네, 컴퓨터 스테이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and not enough on the other added features of the centre. 그리고 다른 이제 센터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다. I guess I should have been clearer with the instructions during the meeting last week. I should be more clearer. 내가 더 명확하게 했었을 걸. 우리 미팅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손을 봐야 돼. 내가 좀 더 명확하게 할 걸. 그 말은 지금 문제가 있다. 너 좀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ssue를 언급하는 거 C번이 되겠네요. 지금 뭐 보수, 수리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프로젝트 얘기도 아니죠. 그리고 알림을 주는 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I know this is your first assignment here. 네, 여기서 첫 번째 업무라는 걸 알고 있어요. Perhaps it's better if you get Daniel Chan's help on this. 자, 여기서 it's better, 뭐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recommend, 추천하는 멘트를 해주는데요. Perhaps it's better if you get Daniel Chan's help on this. Daniel Chan's help on this. 그 사람의 help,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해라. 그걸 추천하는 거 B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ssistant 옆에다가 help라고 여러분이 또 적어 놓으시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Part 3와 Part 4에서는 우리가 들은 표현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내가 들은 것에 paraphrase 된 게 나와 있어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적중특강 진행한 최민지 강사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